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8월 4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허영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려니까 약간 말을 더듬더듬하네요. 오늘부터 8월 17일까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최민희 후보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지 1호 기자고 네. 한겨레 신문을 사실 송건호 회장님 그리고 누구보다 정태기 선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정태기 선배의 실제로 지금 한겨레신문 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정태기 선배라고 표현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정태기 전 사장님이 계셔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겨레 창간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모신 분들이. 근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적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게 정태기 선배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임재경 선생님, 네네네. 네, 그리고 박우정 선배, 특히 성유보 이사장님은 귀감이시죠. 김태용 선배, 뭐 하여튼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말지를 만들었고, 말지 창간 후 재연이 새 언론 창설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건호 회장님을 비롯한 해직 기자 선배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해낸 그런 선배들로 그 마음을 늘 가슴에 맞습니다. 품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벌써 40년 그렇습니다. 정도의 시간이 흘렀네요. 네, 제가 말지 1호 기자라서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의 일은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가요? 다 기억납니다. 저는 말지가 그 중국집 3층에 있었던 마포경찰서 건너편에서 바로 이 근처네요. 네, 송건호 회장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기억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 과거 얘기를 로 이제 소개를 마무리할까요? 네. 하고 최근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충청하고 부울경 경선 1위 차지하셨습니다. 사실 수치로 봐도 압도적인 수치인데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했고요. 이거는 제가 딴 점수가 아니고요. 팀 정청래 일원으로 그 팀 정청래 3명 저하고 한민수, 이성윤 후보 중에 제가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서 제가 1등한 거지 제 개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네.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제 팀 정청래 일원인 최민희가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찍어주신 거예요. 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채팅창도 뜨거운 이유가 그 최민희 후보님이 발언을 하시면 주목도도 높고요. 그건 제가 올해 여론이 아주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저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벌써 시작하신 지 그래도 20년. 근데 제가 8년이나 밖에 있다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박근혜 국정농단에 제가 물증들을 폭로해서 저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게 아마도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8년을 밖에 있고 다시 들어온 거라 초선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언론 운동 중이다. 이런 게 더 강해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최고위원 출마의 변에 언론 개혁을 또 하나의 주제로 놓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사실 현안부터 좀 여쭤보면 그 이제 언론 주목도가 높아서인지 그리고 현재 뭐 수치로 봤을 때도 수위를 달리고 있어서인지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그 열기를 실감하시는지 어제 토론회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서미화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 후로 제가 잘 경청하겠다고 했고 잘 경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터져 나온 문제들은 저는 뭐 그런 일 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연관된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셔서 초선 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막 지지하고 좋아할 때 상대적으로 그분을 지지 안 하는 다른 후보들에 대하여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초선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혹시 그분들을 비판하는 분들은 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초선 그건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맥락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충청 연설회 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미화 후보가 연설할 때 사실은 정청래 대표 시절에 2025년 9월에 당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위원회를 뒷받침하게 돼요.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다 정청래 대표 시절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었는데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저로선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무슨 뭐를 물으셨는데 제가 아니요 라고 말을 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면 수용하고 그 후로 안 그러겠다고 했고 제가 잘 경청을 했죠. 이후에는.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굉장히 저로서는 당황되게 어깨를 쳤는데 그 이후부터는 별건이라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매우 기분 나쁜 말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은 어깨를 쳤는데 그게 매우 기분 나쁜 형식이었어요. 제가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누가 쇼츠를 보내줘서 보니까 초선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선 때 나도 저랬다. 그 부분은. 그리고 서미화 의원에 대해서는 그 후로는 경청하겠다고 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최민희 후보가 이번 전대에 나와서 강조하신 메시지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멸칭으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 문화를 뿌리 뽑도록 뭐 개혁적 지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토론회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베 문화 하나하고 또 하나 이 쟁점으로 커지고 있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아니요가 일베 문화라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가 일베 문화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 자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전체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베 문화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후보가 말씀하신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베 문화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민희 후보가 요즘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큰 줄기 안에 일베 문화가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 제 어깨를 치고 이런 모든 상황 아니요라고 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최민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설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뭐 최민희 후보가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 뭐 연설회 관련돼서 KBS 인터뷰였나요? 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베 문화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오히려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지점들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러면. 지방선거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그 부분이 좀 더 금방 뭐랄까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방선거 선거 결과 관련돼서 아직도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서울의 정원호 후보가 졌어요. 충격을 너무 받아서 사실 12대 5면 졌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승리가 서울을 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상처를 준 묘한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패배라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겼다. 그런데 서울을 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정도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서적인 충격을 벗어나서 수치를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막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을 분석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분석을 했어요. 왜냐?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정원호 후보가 진 것도 1% 남짓. 그리고 구청장은 17군데 이겼고 시의원은 3분의 1을 우리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안도했어요. 아, 우리를 다 서울 시민들이 버리신 건 아니구나. 이게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정원호 후보의 1.1% 정도는 이거는 선거 전략만 조금만 바꿨어도 이길 수 있는 프로테이지 아니었을까 해서 정원호 후보 공보물을 봤습니다. 대통령의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사실상 다들 명픽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과 같이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공보물에서 대통령님이 없다는 것은 뭔가 대통령님과 다른 전략이 있었나 하니까 세제 문제에서 다른 전략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패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량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중에 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들, 아까 서울시장을 진 부분에 대한 당원들이 어떤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산북갑이라든가 평택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도 정치부를 10여 년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승패를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애매한 지점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승리다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고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승리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의견이 당 내에서 갈린다고 하면 이 자체로 꼭 이게 이겼다 졌다를 규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는 냉정하게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네. 서울만 치른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지방선거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거잖아요. 저는 서울시장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일단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방선거라고 할 때 그럼 서울시장만 뽑지 왜 전국을 다 뽑습니까? 각 지방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해 주자는 게 지방선거예요. 지방자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이겼습니다. 부산 이겼습니다. 울산 이겼습니다. 충청 남북 다 이겼습니다. 인천 찾아왔어요. 그래서 12대 5가 됐어요. 이거를 서울시장 진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었지만 이걸 자꾸 진선거라고 하면 우상호 도지사는 뭐가 되며 박수현 도지사는 뭐가 되며 신용환 도지사는 뭐가 되며 전재수 시장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도부 책임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최민희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승리한 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졌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선거판을 지휘하는 거는 당 지도부잖아요. 당 지도부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부산 북갑이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어떤 보궐선거도 지휘를 하는 거는 맞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여당의 공천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아시잖아요. 전략공천을 이번에 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네, 전략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전략공천이 진행되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네. 이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 책임을 둘러싸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전당대회에서 물론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주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드리는 그 문제 제기는 그 소수파인 지금 뭐 역적처럼 그들에 의해서 몰리는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구도가 11대 4잖아요. 저쪽 저는 이게 오히려 구도가 반청 친청인 것 같아요. 예. 반청이 11명, 친청이 분류하자면 4명이잖아요. 11명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물어보실 일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비난을 해대는데 외신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고 했다. 그리고 서울은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다. 이렇게 외신이 평가한 게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전당대회 취재도 가고 그러면 비판은 비판대로 존재하고 서로 간에 각자의 의견은 의견대로 같이 정리가 되면서 이걸 꼭 결론이 내지 않더라도 각자의 의견들이 이게 분출하면서 진행되는 게 지금까지 전당대회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왜 감정적으로 격돌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에너지가 이 동력이 말하자면 국정 동력이 그런 방식으로 소모되는 것이 너무 과거형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네. 정리할 건 해야 되니까요. 예. 지금 이제 국정 동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어제 보셨죠?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과거 같으면 언론이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언론 환경은 저도 전대미문의 언론 환경이라 매우 당황이 되는데요. 예.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주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언론이 국힘 편도 들고 민주당 편도 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로 들어와서 이상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예. 제가 보기엔 친 김민석이 90% 그리고 중립이 10% 정도. 한겨레는 중립 같고요. 예, 그런 90%요? 예, 90% 이상. 그렇게 지형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비판하신 거잖아요. 과열됐다고. 예. 그런데도 올랐어요. 민주당 지지율은. 예. 그러면 사실 이거를 지지율이 오른 거랑 지금 이 상황이 온당한 거랑 좀 별개로 보시려. 아니요, 그건 가치 판단은 다르죠. 예. 왜냐하면 자꾸 수치를 무시하시려고 하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 이런 거예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 탄핵 이후에 윤석열 잠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내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 없다고 대표 앞에서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얼핏 대표란 납니다. 예. 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고민정 그랬었나요? 의원이었는데 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지율 떨어졌다고.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 비난하다가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 후에 이제 제가 내에서 지지율은 출렁이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물론입니다. 대표를 예. 비난하냐 이렇게 내부에 그런 요지의 글을 썼다가 이게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또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에 그거 뭐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그거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예,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사실은 지금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보자면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시는 문제의식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한가요? 아니죠. 언론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 1985년부터 말지하면서도 그때부터 언론 개혁을 그렇죠. 해직 선배들이 주장하셨고 예. 그 언론 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한겨레 창간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서는 어떤 측면이 좀 다르고 그럼 지금 문제의식은 어디에 가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가 제도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의 신여였기 때문에 예, 우리의 소위 민주 언론 창설, 한겨레 창간이 중요한 포지티브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등을 모니터해서 비판하는 게 네거티브 이슈였습니다. 그때는 민주 지금은, 반민주. 예, 지금은 그 권력이 굉장히 다양화된 것 같아요. 언론이 추종하는 권력이 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연장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 쪽의 언론도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예. 언론은 힘센 자에게 우호적인 것 같아요. 구도상. 제가 이건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치우쳐 있다라는 게 모니터, 그만큼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나요? 아니요. 우선 제가 그럼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친박 간별을 했어요. 네. 그때 언론이 친박 간별 다 비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조선일보도 비판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찐윤 간별했어요. 실제로 언론이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네, 그죠? 예, 찐박 찐박 뭐 네. 찐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예. 적어도 한겨레는 비판했어요. 그런 태도를. 네. 친박 간별, 찐윤 간별.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하는 게 친명 간별이에요. 간별이다. 간별이죠. 예,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게 유시민 비판 안 하면 반명이다. 이걸 기준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저는 우선 그게 논리적 오류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작가를 비판 안 하면 왜 반명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유시민 작가를 기준으로 돌아갑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행태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더 이상 유튜브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채팅창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예. 하하영 기자님, 제 지금 우리의 말의 주제는 네. 연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 안 하면 반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셨죠? 저도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었는지는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기억합니다. 이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요약한 거니까요. 네네네. 이게 맞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를 비판 안 하면 반명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보고 정청래 후보를 같이 한다고 반명이래요. 이런 반명의 기준이 맞냐고요. 정청래 후보가 언제부터 반명입니까? 김민석 지지 안 하면 반명입니까? 이런 행태, 기준을. 그래서 지금 제가 연설하면서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그 후보에게 친명 간별사 자격증을 누가 줬냐고. 제가 좀 다르게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재건축론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제 어물전을 비유한 것까지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냐를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을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니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물전에 비유한 것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거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냥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제대로 답이요? 명확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 별개로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어물전론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것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저는 입장 냈어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한테도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정청래 후보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잠깐만요. 답 안 한다고 반명이다. 이게 맞냐고. 지금 쟁점은 답을 안 하면 반명이다. 답을 안 하면 반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 저는요. 네.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님이 지금 반명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온 것이 첫 번째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비난하고 비판은 좀 다른데. 그러면 비판 아니야 됐어요. 비판이라고 할게요.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부분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런 요지를 얘기 안 하면 반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저는 기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왜 그렇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과다하게 반응하는지. 전 이게 좀 이상하고요. ABC론 나왔을 때도 제가 대표적인 B입니다.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는 B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철학적으로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얼마나 수없이 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순자의 성악설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B다. 그러나 부단히 나는 C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마치 MBTI 하듯이 나는 어디지?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과다하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그 여론을 움직이는 그 영향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영향력을 차단하시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막 악마화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어 보여요. 일단 그것에 대한 그렇고요. 입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제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얘기가 좀 흘렀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제가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를 법적으로 몰라서 그 표현은 빼고 그 민주당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 전략으로 그 노선이 두 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 대립을 유시민 작가식으로 표현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책임질 일이고 그게 올바랐다면 대중이 인정해 줄 테고 비평가는 뭐 그 김민석 후보가 그 비평가에게 너 비평 계속해? 이런 자격증 두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대중이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노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우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개혁 이슈를 완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총선이 되면 조국혁신당에서 40-50군데 수도권에 내버리면 1000표 2000표로 당선된 지역은 위험해지니 조국혁신당하고는 통합을 하고 그 합당 이슈까지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진보 쪽하고는 연대를 해서 일단 민주개혁 쪽을 단단히 한 다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잘하시니 당도 열심히 같이 일해서 중도의 마음을 얻자는 노선이 있는 겁니다. 익숙한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노선은 이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하던데 보수 중도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그 전대 과정에서. 하셨어요. 이거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 진보, 중도 통합하겠다. 이걸 재집권 전략으로 하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거 걱정되시니까. 왜냐하면 요즘 워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수를 통합하면 어디까지 통합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 한 거잖아요. 안 와본 길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저 털래요. 이런 그 분야.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는 그 용어는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멸칭. 근데 그 멸칭을 안 쓰니까 모호해져서요. 그런 멸칭 세력까지도 통합 대상인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노선이 저는 이제 전대 지나면 조금 차분하게 토론되길 기대해요. 그래서 마지막인가 뉴스하이킥의 유 작가가 나와서 이게 익숙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길이라 이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보수 통합할 길이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방금 최민희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서로 간의 멸칭 없이 예를 들면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론이나 비평하는 분들한테 잭나이프라든가 아니면 용역 촉법이라는 그런 규정 없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 경쟁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서로 간에 좀 건전한 논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은 문제톨레이로 가고 한쪽은 이 용역 촉법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갈등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판단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는데 사실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본격적으로 꺼내지도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차이가 있는 건 민주정당에서 건강한 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A 노선을 취하면 너는 반명이야. B 노선을 취하면 너는 뭐야.
이렇게 될 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노선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일베 문화잖아요. 네.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그 일베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나요? 문조털레유. 그 규정 때문인가요? 오늘도 제 페북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소위 문조털레유라는 그 멸칭에 담아 있는 분들을 막 이상하게 욕하는 거를 제 댓글에 달았습니다. 그분을 들어가 보니까 달걀이세요. 그리고 글이 하나도 게시글이 없어요. 그냥 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소통위원회 당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유시민 작가 그렇더라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정청래 대표까지도 그렇게 비난해도 좋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계속 비난하고 그런 그 웹자보 돌리고 이걸 용납하면 되나요? 저는 이제 그 제 3자적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이 조롱이나 폄훼의 글들 이것하고 일베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일베에 대한 문화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베식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토론회를 하나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몇 분 의원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계승에 대하여 정말 조롱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마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 장면은 저에게만 충격일까요? 다들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특히 당원님들께서 그 장면 보고 괜찮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우리 후보님하고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뉴 이재명 있잖아요. 뉴 이재명과 아까 말씀하신 문조털레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너무 좀 일체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요. 아니죠. 뉴 이재명 전체는 너무 저에게 행복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뉴 이재명의 소위 SNS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력도 나와 있어요. 윤호개인에서 뭐 국힘 쪽 사람들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뉴 이재명의 그룹을 이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게 뉴 이재명으로 대통령님을 지지해 주시는 아까 뉴 이재명 토론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토론회 제목이 뉴 이재명이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 일부가 악용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통령님을 지지해 주시는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워낙 생각의 차가 많아서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종의 균형을 갖기 위한 이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번에는 서미화 후보가 나오거든요. 역할을 바꿔서 또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셨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좀 듣고 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랑 호소 이게 들어가야죠, 후보님. 이번 전대의 본질은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태 보스 문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전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이해도 하는데 한쪽에 너무 많이 지지하고 줄 서시고 그러셔서 이게 뭐지?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저에게도 김민석 후보에게 줄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주 텔레그램 사건 그리고 강득구 페북건 그리고 그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정직한 후보에게 힘을 실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대는 1인 1표제가 확립돼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느냐
이해찬 대표가 1986년부터 꿈꾸셨던 당원 중심의 국민 주권 정당으로 가느냐 마느냐. 예,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뉴 이재명 그룹 중에 그 일부 나만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해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원래 첫사랑이 그리고 최근 사랑이 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목숨처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 대통령님들이 있었습니다. DJ를 사랑했던 호남 분들이 정말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원짜리 꺼내서 DJ에게 줄 때 DJ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가슴 터지는 기쁨도 맛봤고요. 제가 태어나서 공익적인 것으로 가장 큰 슬픔도 그분으로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그렇게 되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모닝 그렇게 흔드실 때 제가 너무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토론을 해서 이명이 올 정도로 그분을 방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고 싶어서 DJ 지지자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2022년 이후에 정말 미친 듯이 이재명 후보를 지킨 거 아닙니까? 정치검찰과 손잡은 의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가슴 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 저 인정하거든요. 저희들의 사랑도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끼리만 하면 크지 않지만 이 DJ,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다 합치면 보다 큰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성공을 위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추가 질문인데요. 답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무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인상적으로 제가 딱 들었던 말씀이 김민석에게 줄 설 기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떠실까요?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쪽 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싸울 때도 저는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좋은 분이니까 아무나 되면 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랬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정청래 후보를 막 악마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후보와 20년을 같이 노사모 때부터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글 한 번 썼다가 완전 찍혀가지고 욕먹다가 또 왜 저 욕하세요 하다가 제가 그때도 친청으로 돼서 정말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도 그랬어요. 김민석 후보도 좋고 정청래 후보도 좋고 다 괜찮아. 근데 너무 정청래 후보를 악마화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그리고 저는 이현주의 텔레그램 이현주 의원이 왜 안 밝히는지 그 내용이 미략설 타격 그리고 이현주 씨가 쓴 거를 보면 거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거다 이런 요지의 글도 있어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냥 이래서 이런 거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 마지막 전당대회까지 언제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건강 잘 유지하시고 손좀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